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성입니다. 오늘이 7월 17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4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또 달라졌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이 일비 변동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장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판도 측면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고요. 하지만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특히 지수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좋은 모습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는 최근 7, 8개월 동안에 코스피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 2, 3개월 정도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좁은 박스권, 좀 크게 본다 하더라도 현재 2050 내지 2200, 좁게 본다면 2150에서 2200입니다. 굉장히 좁은 영역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자, 이러한 모습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작년 연말 및 금년 연초 당시 장세는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현재 3산, 산이 3개 있는 모습, 헤드 앤드 숄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매물이 좀 엉켜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건데 그 당시에 매물을 여하히 잘 소화를 해내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가 꽤 높은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주축이 되겠지만 장대 양봉식으로 해서 전고점이 금년 1월 20일 날 나타났는데요. 그 당시 2277포인트였습니다.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온다면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커요. 그 주인공은 삼성전자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삼성전자가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합지수를 뚫게 하는 현재 주인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종합지수상으로 봤을 때 현재 2277포인트뿐만 아니라 2300, 2400, 심지어는 2500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만약에 종합지수가 2500 정도 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 주인공이 되겠지만 삼성전자 주가 그 자체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7만 원 내지 더 잘 되면 8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는 가벼워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를 해도 일반 개인들의 단기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세 분출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은 물량 소화 과정이다 이거고 이것은 종합지수가 흘러가는 것과 매우 유사한 관련이 있는 모습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하면 현재 상황을 크게 불안하게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기대를 좀 해보는 만한 상황이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마가라고 하는 종목군들 또는 팡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최근 테슬라 쇼크 때문에 시청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과 관련돼서는 계속 말씀드렸죠. 설사 그들 종목이 매우 고평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세에 꺾이고 현재 그리고 특별히 닷컴 버블이 꺼지듯이 그렇게 대폭락을 한다든가 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 점과 관련돼서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특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우리 증시에 이 미국의 마가나 팡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이제 BBIG7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미국 증시의 기술주와 더불어 그들 종목이 최근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는 건데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확인하겠지만 그들이 각각 다 맥점에 와 있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또 현재 카카오나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심지어는 삼성 SDI 또 현재 LG화학 같은 그런 종목도 다 비슷합니다. 맥점에 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 판도가 물론 당연히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축이 되겠지만 현재 일방적으로 삼성전자를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고 양쪽 다 균형을 맞춰가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쪽의 비중을 좀 높여주는 정도로만 포트폴리오를 조절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류 거기에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EUV 시리즈 즉 1탄부터 6탄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스나 또 네페스도 가고요. 또 AD 테크놀로지 같은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까지 움직인단 말이죠.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조만간에 SFA 반도체도 뜨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가 모처럼 만에 뜨는데 그들 각계 종목, 그들이 뜨는 배경을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계 종목들이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해 둬야 그래야 현재 EUV 시리즈 동진세미 김에 이런 종목과 함께 또 새롭게 말씀드린 종목이 있죠. ISC 같은 이런 종목과 함께 어느 정도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현재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먼저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지난 2분기 현재 GDP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이 점은 어제 장중에 말씀드렸습니다. 3.2% 원래 한 2.7%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건데요. 사실 2.7% 정도만 하더라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좋은 수치죠. 플러스가 나오는 것조차 신기할 정도다 하는 건데 어쨌든 3.2%나 시장 예상치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약간 웃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지난 6월달 산업 생산이 작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걸로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1.8% 투자,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마이너스 3.1%라고 하는 건데 앞에 산업 생산까지는 괜찮은데 소매 판매나 고정자산 투자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하는 것이 악재가 됐나요? 어쨌든 그런 것이 빌미가 돼서 중국 증시가 대폭락 4.5%면 엄청나게 폭락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약간 웃기다고 한 것은 뭐냐면 소매 판매 마이너스 1.8%라는 것이 지난달 또 코로나 한참 발현할 때 5월달이나 4월달 대비 이렇게 된 것은 아니 작년 코로나가 발현되기 전 정상적인 경제 상황일 때와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1.8%입니다. 얼마만큼 견조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도 재미있는 것이 중국은 고정자산 투자는 월간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 개념으로 합니다. 지난 5월까지, 즉 1월달부터 5월까지 고정자산 투자 마이너스 6.8%인데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1%니까 6월달 한 달만 보면 대단한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한 10%가 넘어갔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대폭락을 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냥 순간적인 현재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매우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남아있는 악재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 얘기했던 거품론하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중국과 관련된 위험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모멘텀이 더 강하다고 중국 강력히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이동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어제 중국 증시 대폭락과 함께 우리 증시가 약세로 반전된 것은 어찌 보면 난센스입니다. 따라서 오늘 반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흐름은 아까 차트를 보면서 확인하고 기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연말 강세장을 향해 질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무르익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기술지 거품론이 계속 현재 불거지면서 마가나 팡이라고 하는 FAANG 이런 종목도 페이스, 아마존, 또 애플, 또 넷플릭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죠. 테슬라. 테슬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3% 또 하락을 해서 오늘 뭐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도 테슬라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오히려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이 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언택트 관련주 BBIG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약간 반등이 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조정을 받는 그 인상의 짙은 공통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WTI 가격이 한 0.45%, 8월달에 12월달에 그동안 약 970만 배럴 감산했던 것을 약간 규모를 줄여서 770만 배럴 정도로 약간 줄인다는 것은 사실 그것이 큰 악재가 될 만도 할 텐데요. 큰 폭으로 빠진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원유 수요가 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재고도 급격히 줄고 있다 하는 것이 배경이 된다는 건데 이게 시장에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현재 1206원, 이게 안정된 흐름이라는 건 차트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베이시스가 다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베이시스가 대장초에는 마이너스였거든요. 지금 플러스로 살짝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낮았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 지금 나스닥이 아니죠. 이건 우리나라 선물지수의 틱차트의 모습입니다. 우상들에 있는 희미하게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 현재 약간 오름세를 보이다가 약간 다시 내려오는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닌데, 어쨌든 기본적인 골격 자체가 일단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므로 결국 베이시스도 그날 달라지긴 하겠지만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조만간에 정상적인 베이시스 플러스 0.5 내지 1 이상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수 탄력 장세, 지수 강세장에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것이 일단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 특히 삼성전자의 2분기 확정 실적에 나오는 날짜 아직 픽스는 안 되어 있는데요. 7월 말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을 갖고 시장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는 아니지만 어제 순매도했던 것과는 달리 하루 만에 또다시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양 주체 모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이른바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선물 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대별되게 현재 행동하고 있죠. 현재 외국인들은 롱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쪽으로 코스닥도 순매수하네요. 삼각 순매수네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을 때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기관들은 아직까지는 현재 관망하고 있다는 것을 선물 쪽에 매도를 함으로써 좀 현재 지수가 상황이 확실치 않으므로 선물 쪽 물론 전매도 성격이 강하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수비적으로 나오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금융투자 아주 민첩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속칭 약간 얄밉게 움직이는 속성이 좀 있습니다. 증권사가 말이죠. 그래서 약간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약간 배팅을 좀 해놓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전체 추세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조금씩 하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자, 일단 뭐 그런 정도만 보죠. 시장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단 우리 증시는 특히 최근 일반 개인들의 시장 선도력, 시장 주도권이 약간 약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입김이 강해졌고요. 또 특별히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체가 없는 상태이거나 약화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장 지수로 놓고 볼 때나 또는 시장의 판도 측면에서 볼 때나 지금 주변 증시, 특히 나스닥 선물 내지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등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현재 나스닥 선물이 좋습니다. 어제와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78포인트나 뜨고 있고요. 현재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에 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이렇게 견조한 현재 반등이 나오는 것에는 바로 나스닥 선물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이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코스피나 코스닥이 비교적 양쪽이 균형을 이루가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약간씩 차이 나지만 전체적으로 균형 맞게 한쪽이 어제 많이 올라가서 오늘 덜 올라간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우선 판도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다는, 그렇죠. 판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키 맞추기, 즉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이른바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쉬고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전통 산업주, 자동차 같은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그런 종목들이 좀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시장 정상화, 그동안 일반 개인들이 현재 강력한 매수 힘으로 독주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이 매수하는, 사실 이런 것이 평상적인 모습이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쪽으로 환원되고 있다는 것과 매우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이며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하죠. 현재 일단은 네이버가 반등은 나오지만 탄력적인 반등은 아니죠. 근데 공통점은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맥점이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런 모습은 뭐 다른 쪽, 현재 뭡니까? LG화학도 아직은 약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슬라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삼성 SDA도 약합니다. 공통적이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SKC 같은 이런 종목, SKC 보세요. 자, 이럴 때가 맥점입니다. 현재 이렇게 21선, 이럴 때 단기적으로 어떤 특정, 내가 좋게 보는 종목에 대한 매도, 내지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주 어렵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21선과 만났을 때가 되게, 특히 시장 전체가 상승 추세일 때는 그런 맥점에서의 판단이 매우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지금이 그런 상태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그전 동그라미에 걷던 그 지점이 정확히 매수 타이밍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관점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SKC는 67,000원 그 언저리가 맥점이다.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시장 흐름이 이렇게 돼요. 지금 또 현재 카카오도 마찬가지. 카카오도 21선을 향해서 약간 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며, 그리고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스 정도인데, 현재 1차 맥점에서 75만원 정도에서 하면서 어느 정도 지지받을 걸 봤던 거 조금 더 내려오고 있어요. 하지만 70만원 정도는 충분히 지켜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는 BBIG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PER이 높은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50배가 넘어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에 대해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마도 SK바이오팜이나 또 엊그제 이건 약간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네요. 어쨌든 SK바이오팜 상장돼서 현재 바이오에 대한 특히 뭡니까 인덱스 펀드의 비중 조절 차원에서 즉 바이오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안분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수급이 약간 꼬여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현재 특히 펀더멘털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수급이 약간 꼬이고 분위기상 그렇게 약간 밀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그동안 잘 나갔던 CJ 제일제당도 약간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게 맥점 이런 것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만 우리가 캐치하면 된다는 거고요. 하다못해 반도체만 봐도 그래요. 반도체도 그동안 잘 나갔던 SNS텍은 뭡니까? 현재 EUV 시리즈 제1턴이고요. 제2턴 FST, 또 제3턴이 동진세미캠, 이런 것도 비슷하죠. 이런 종목들도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인데 약간 쉬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진세미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려요. 사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 4월달부터 말씀을, 그 당시엔 좀 14,000원 정도 했었던 거고요. 지금 28,000원, 3만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올라가는 단계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지점이 이제 21선에 아주 간단한 로직만 적용시키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매수 기회였었다는 것이죠. 자, 목소리 때문에 약간 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그 상태에 다시 그 상태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보유하는 관점인데,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 뭐 현재 PSK, EUV 6탄인가요? 이 종목 EUV 시리즈 제5탄으로 이제 소개를 시켰던 종목이네요. 현재 제4탄이 한솔케미칼, 제6탄으로 말씀드린 게 ISC죠. ISC 이 종목. 알파벳으로 ISC입니다. 알파벳으로 ISC. 자,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들 종목들이 사실은 약간 주춤되는 상태라 말이죠. 그런데 누가 뜨냐 하면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네페스, 또 테슬라도 강조드렸던 건 그동안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테슬라. 그리고 그 상당히 애를 먹였던 종목이 이제 AD 테크놀로지. 또 아직까지도 애를 먹이는 종목으로서 SAP의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현재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은 약간 쉬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들 종목이 조명받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장 전체를 봤을 때 판도 변화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그들 종목을 적어도 한 종목 내지 현재 갖고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서라도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는 단계, 상태다 하는 거지. 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지금 SAP 반도체 같은 종목도 상당히 유력해요. 실적도 지난 1분기 실적은 저조하게 어닝 쇼크가 나갔지만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소리가 높다는 것이죠. 그 외에 보면 장비업체, 증착장비업체 유진텍 그런 종목 잘 가고 있지만 테스 같은 종목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도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그 전에 움직였던 종목 중에 보면 또 LOT의 기업 또 다시 올라가고요. 또 최근 들어 한미반도체, 금융 정밀 쪽으로 아주 강한 업체죠.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강하단 말이죠. 이오테크니스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즉, 그것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작용돼서 그런 것이다라는 인식하에 그들 종목을 어떻게 잘 구성을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그랬을 때 어떤 종목에 초점을 맞춰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그래야 전략적, 전술적 현재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어, 마감할까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보도록 하죠. 글자가 작아서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지난 5월 달에 준비했던 건데요. 내용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비메모리 관련된 신트렌드 두 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D램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개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미세화, 노광공정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려요. 1차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을 지축으로 해서 노광공정, 미세화의 가장 중요한 공정이 노광공정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세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세화를 할 때 노광공정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패키징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광공정이지만 두 번째로는 패키징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패키징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는 패키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트렌드는 OSAT, 아웃소싱이라는 말씀, OS는 아웃소싱이고요. A는 어셈블리는 조립인데 패키징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패키징. 그리고 T는 테스트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패키징 업체는 단순 패키징뿐만 아니라 테스트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OSAT에 적격한 그런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건데 OSAT의 가장 대명사가 바로 현재 어디입니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테슬라는 장비 업체가 아닙니다. 장비 업체가 아니고요.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반도체 업체에서 테스트를 수주를 받아서 그것을 대응을 해주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OSAT의 가장 큰 수혜 대상이 된다는 건데 실적도 안 나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넷패스는 차트를 보면서 모처럼만 넷패스가 올라갑니다. 자, 넷패스는 국내 최강의 범핑 업체이죠. 범핑이라는 것은 칩과 그리고 뭡니까? 웨이퍼와 칩을 연결시키는 일종의 작업 내지 또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범핑 기술, 국내 최고의 업체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만의 TSMC가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TSMC의 버금가는 한 기술, WLP, PLP 기술을 확보한 업체입니다. 그와 관련된 시장은 결코 죽지 않죠. 오히려 더 커지면 커진다는 건데, 다만 지난 1분기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근데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지금 특히 삼성전자 때문이라도 삼성전자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소리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유상증자나 또 작년에 외국계 기업을 하나 인수한 것이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했던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PLP 기술을 확보차 그렇게 인수를 했다. M&A를 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의심도 어느 정도는 현재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종목도 차트상 고점 3만원대 걸려있는 매물이 조금 무거운 상태이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그것을 여하히 다 소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뭐 거듭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OSAT, 국내 유일한 업체이고, 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 7만 얼마입니까? 7만 5천 원 정도 되죠? 7만 5천 원을 뛰어넘으면 신고가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잠깐, 뭐 역사적 신고가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잘 가죠. 현재.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SAP 반도체인데, SAP 반도체는 패키징 쪽으로, 패키징도 사실은 어떤 특화된 패키징, 뭐 MCP나 뭐 이런 거, 또는 뭐 뭡니까, FB, FGA 같은 거, 또 TSOP 같은 이런 쪽에 특화된 쪽으로 했던 범용 패키지 쪽으로 많이 그 적용 대상을 확대시켰다는 거, 또 현재 또 구조조정도 완성돼 있고, 현재 필리핀 법인, 중국 법인도 괜찮고요. 또 전방 수업이 D램 쪽, 모바일용 D램 쪽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측면. 또 5G, 금년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게 5G 때문에 그런 겁니다. 5G 쪽으로도 연관돼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주변 상황이 나쁘지 않고, 해서, 금년 2분기, 바로 이번 분기죠. 이번 분기부터 바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기당 보통 한 12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달에는 뭐 75억인가요? 그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금년 2분기 때부터 바로 좋아져요. 원재 복귀 된다는 거죠. 한 120억, 140억, 연간 단위로 봤을 때 500억, 600억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소 무거운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종목도 노려봐야 된다는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있는 물량 정도만 갖고 있다. 나중에 조금 더 모멘텀이 확인된 다음에 더 매수한다든가 하는 타이밍을 잡아보시고 안 갖고 계시면 약간 뭡니까 발을 담가 놓는다는 정도로만 일단 이쪽에 뭐랄까요? 그걸 미끼를 던져놓는 그런 정도로만 잡는 정도. 아직은 좀 무거운 상태입니다. 근데 실적과 관련돼서 상당히 유망하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빠졌다. AD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결국 삼성전자가 결국 뭡니까 그 파운드리 쪽으로 가치 사슬 VCA라고 하죠. 현재 밸류 체인 어그리게이션에서 가치 사슬망이라고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칩 설계 및 그것을 보조하는 디자인하우스와 관련된 VCA를 형성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단 한 개의 업체도 아직까지 현재 그러한 VCA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만은 8개 회사나 있잖아요. TSMC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한 개도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TSM 쫓아가기 위해서는 TSMC처럼 디자인 하우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건데 거느려야 된다는 건데 제 1호가 바로 AD 테크놀로지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건데 다만 실적이 지난 1분기 약간 부진했고 현재 그래서 현재 당장 또 향후 실적 전망 아주 밝은 것은 아니고 다소 좀 무거운 행보를 했다는 건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씩은 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뜨면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들 종목은 연동해서 같이 움직인다는 맥락이거든요. 사실 각계 종목이 각각 다른 특징과 다른 사업과 다른 주가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삼성전자의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에서 유사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 각계 이 종목 저 종목 A, B, C 대 전부 다를 매수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내가 낙점할 수 있는 종목을 따로 선정해서 그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다른 종목도 있고 하니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가 갖고 있고 또 다른 것도 갖고 있고 또 SKC도 갖고 있고 또 모두 갖고 있고 뭐 어제 얘기했던 ISC도 갖고 있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넷피스도 사고 또 AD 테크놀로지도 사고 또 뭡니까 뭐 SAP 반도체 사고 또 테슬라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그 번잡스럽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자기 스타일에 맞게 압축을 시켜서 그 중에 한두 종목으로 국한시켜서 그들 종목의 포션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이와 관련된 추적입니까 브리핑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말씀드릴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는 목표 가격이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아직은 그것을 가늠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들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조하시되 그 내용이 좀 만족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가 나오죠.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